자, 121문제. 치매 대상자가 음식 관련 문제 행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은 행동을 반복할 때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2. 음식 욕심이 많아서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는 작은 그릇에 소량씩 자주 준다. 3. 식사를 하고 금방 밥을 달라고 할 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한다. 4.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 할 때는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5.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 하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는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한다. 자, 치매 대상자가 음식 관련 문제 행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5번. 자,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 관련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기본 원칙으로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할 경우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대상자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 3번처럼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다음 122번 가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121번 풀었는데 역대 문제에서 또 나왔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처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자, 항상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킨을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갈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2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를 할 때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하고 TV를 틀어놓는다. 2. 단기 보호시설에서 자꾸 집에 언제 가냐고 물을 때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한다. 3.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4. 집에 가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는 방문 앞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 5. 현관이나 출입에 벨을 달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나왔죠, 벌써. 정답은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지 않고요. 집안을 어둡지 않게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에 120. 이번에 또 연관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죠. 아까 조금 전에 풀은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를 정리 농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나왔어요.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위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자, 정답 나왔죠?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자, 113번. 치매 대상자의 의심, 망상,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귓속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2.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3.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날 때 부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받아들인다. 4. 도둑망상을 보일 때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망상이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정답은 1번이죠. 귓속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볼까요? 124번. 침해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은 1. 이상 행동 반응 시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 2.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기시키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3.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4.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5.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정답 표시됐네요.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키면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그죠? 다음 125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질녘 석양증후군이죠. 1. 석양증후군 1.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 남편 밥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 3. 반찬을 사러 가야 한다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제가 지금 콩 잡아 만들 거예요. 콩 고르는 것 도와주실래요? 4.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 자,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하면 안됩니다. 해질녘에 이제 석양증후군은 해질녘이 되면 좀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되는 의심 및 우울 증상이죠. 특징은 이제 낮에는 유순하다가 밤 8시나 9시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또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다 문을 덜거덕거리거나 또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울 때는 해질녘에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침해 대상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고 신체적 제한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료수, 또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TV를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연관된 문제가 나왔네. 이번에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 석양증후군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 뭐예요? 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26. 침해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에 격리시켜 안정을 취하게 한다. 2.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3. 목욕을 시킨다. 4. 큰 소리로 꾸짖는다. 5. 단추가 많은 옷을 입힌다. 자, 부적절한 성적 활동, 행동을 하는 침해 대상자 대처 방법. 이 뭡니까?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혀준다. 그죠? 또는 이제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게 대처 방법입니다. 2번이 되겠죠? 자, 또 나왔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다. 2. 시설장애가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태소를 권한다. 정답은 1번이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다. 자, 127. 인지 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옳지 않는 것은 1. 배가 많이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2.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을 한다. 3.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5. 잘 따라하지 못할 때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정답은 뭡니까? 2번이죠. 예,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을 하면 되고요.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기보다는 여기가 아프세요? 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밤새 배가 아파 잠을 못 잤어 라고 하면 배를 만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 128.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2.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3.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 대상자를 마주보며 얘기한다. 5.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자, 정답은 뭡니까? 1번이죠. 1번.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가 틀린 지문이죠.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다음, 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야 된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춰 판단한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말한다. 129. 다음 중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 자극 훈련으로 옳은 것은, 자, 요즘에 헷갈릴 수 있어 이 문제가. 1. 이름 맞추기. 2. 똑같은 모양 만들기. 3.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4. 숫자 찾아 체크하기. 5. 인사말 연결하기. 자,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 자극 훈련. 요즘에 최근에 시험 경향이 인지 자극 훈련에 대해서 이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 자극 훈련. 네, 표준교재 478페이지 쪽이 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는 내 건강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 인지 자극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는 인지 영역을 훈련할 수 있는 교재는 그림, 사진, 추억에 있는 물건, 동영상, 소리, 일기장, 인쇄물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증 인지 기능 장애자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러니까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리고 그림과 숫자 짝 지워 기억하기, 물건을 보며 과거 회상하기, 똑같이 그리기, 점선으로 옮겨서 그리기, 그 다음에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이게 이제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이제 인지자극 훈련이고요. 증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인지자극 훈련은 예를 들어서 증증이니까 흩어진 닷글자로 단어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선 따라 그리고 찾기, 똑같이 그리기, 그 다음에 이름 맞히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 인사말 연결하기. 이게 이제 경증 인지장애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경증은 1번, 2번, 4번, 5번은 경증, 중증, 경증이 아니라 중증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점선으로 그려 옮기기가 경증 치매 대상자 인지자극 훈련에 해당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30.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의 징후가 아닌 것은 1. 점차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2.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3.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4.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5. 항문이 열리면서 대변이 나온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피부색이 붉게 변한 게 아니고 파랗게 변합니다. 파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나누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교과서가 개편하면서 수험 이제 표준 교재가 개편되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시험 문제가 31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왔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인 사람이고요. 여기서 말기 환자라 하면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요. 사전연명 의향서는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에 결정하는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변경, 철회,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등록기관의 폐업, 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 사전연명 의향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내는 신체적 변화는 1. 체온 상승, 1. 변실금 증가, 3. 소변량 증가, 4. 근긴장도 증가, 5. 피부 발적 증가. 정답 뭡니까? 2. 변실금 증가가 맞죠. 131번. 자, 임종의 적응 단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부정,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2.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여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3. 타협,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다오 등을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우울,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5. 수용, 난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면 살 만큼 살았어.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이 순서도 잘 알아야죠. 임종의 적응단계 순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게 순서고요. 내용적으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틀립니까? 정답은 4번이죠. 4번 우울. 우울은 뭡니까? 우울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이게 우울이죠.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지는 게 이게 우울입니다. 근데 우울할 때는 항상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지문에 의한 우울,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이거는 뭡니까? 죽는다는 그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이거 수용이죠, 수용. 다섯 번째 단계인 수용입니다. 자, 132.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2. 가족의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3.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할 때 글리세린의 적신솜으로 입술을 닦아준다. 4. 주변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한다. 5. 반응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옳지 않는 것.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기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133.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로 옳지 않는 것은 베개를 사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3.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4.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깨끗한 시트로 어깨까지 덮어준다. 5.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제거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직접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134.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을 옳지 않는 것은 1.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할 때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 상방향으로 밀쳐 올린다. 2. 경련시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3. 경련시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된다. 4. 경련시에는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 길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대상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뭡니까? 4번이죠. 4번. 경련시에 대상자를 꼭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경련은 보통 1, 2분 후면 끝나요. 그래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요. 조용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왔죠?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쥐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을 꺼낸다. 5. 4.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제쳐 기도를 확보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 나왔죠? 정답 뭡니까? 5번입니다. 자, 135.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세균 감염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기도 확보이다. 2. 환부에 붙은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성으로 감싼다. 4.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씻어낸다. 5. 반지와 같은 기름품은 빨리 빼고 물집이 생기면 즉시 터뜨려준다. 정답은 5번이죠.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고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에 어떤 간장이나 무슨 뭐 치약 등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키고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136. 출혈과 골절이 의심될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2. 골절이 의심될 때 냉찜질을 해준다. 3.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한다. 4. 골절이 됐을 때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5. 출혈이 있을 때 압박 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한다. 자, 정답은 뭡니까? 앞짝 5번이 되겠네요. 출혈이 있을 때 압박 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으면 안 됩니다. 압박 붕대는 꽉 조이지 않게 해서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꽉 조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번에 또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 압박 분대를 꽉 조이게 감아둔다. 5. 발목을 따뜻한 물속으로 감싸준다. 뭡니까?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죠.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다음 137. 다음 중 심폐소생술 순서로 올바른 것은 심폐소생술 순서 여러분 기억해 둬야 됩니다. 먼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되죠. 반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하면서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진문의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가슴을 압박해야 되죠. 가슴을 압박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2번 크게 불어넣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기도 유지했고 인공호흡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상태. 정답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또 인공호흡 다 한 다음에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1번 정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식 확인이다. 3.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4.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 시점은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계했을 때이다. 5.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 속도로 시행하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로 유지한다. 정답은 3번이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이건 뭡니까? 이런 경우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자동심장 충격기.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하는 게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9.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자동심장 충격기는
호흡과 반응이 없는 심정지 환자만 사용한다. 2.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5. 패드 1은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 2는 오른쪽 밑장표 밑에 부착한다.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이니까 자동 심장 중격계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으로 반복한다가 정답입니다. 반복해서 실시한다.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순서. 먼저 전원을 킨다. 나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다 심장 리듬 분석한다. 라 심장 충격 시행한다. 마 정급 패드를 부착한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먼저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패드를 붙여야 되겠죠. 패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 제세동을 시행하고요. 또 즉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가. 전원 켠 다음에 마번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다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라번 제세동을 시행하고, 나번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역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그물망 조직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5번에 걸쳐서 약 한 150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꼭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좀 부족하시면은 저희 그 유튜브 돌봄TV 유튜브 강의 중에서 기출오답 바로잡기 풀이, 그 다음에 조직계 핵심 조직계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걸 구독하시면 방금 우리가 그물망 조직계 문제 5강좌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책이 필요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시고 책을 구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김창현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